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데드라인을 잘 지켜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궁금하시고 또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씩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그쵸? 경매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경매를 선택만 하기만 하면 곧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야, 경매로 부자 된다면서 그러면 경매를 선택한 놈들이 다 돼야지 라는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은 곧 변호사 되면은 잘 산다며, 그러면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들이 다 잘 살아야지, 요렇게 말하는 사람을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야, 대통령 되면은 정말 5천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권력이 한 2년 반만 지나도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을, 굉장히 이제 무식한 말이죠. 경매로 부자가 된다면서, 그럼 경매를 하면 다 돼야지. 왜 안 돼? 봐, 경매는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한계. 이거는 거의 초딩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 경우를 이제 전제로 해서,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이 말에는 갖는 의미가 경매가 부자 되는 지름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이 말은 경매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뭘 잘 지켜라? 데드라인을 잘 지켜라. 데드라인 그러면 얼핏 생각나는 것이 신문사죠? 신문사. 그쵸? 신문사의 어떤 마감 시한이 이제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이제 탈고하고 원고를 이제 기사를 송고해서 마지막에 이제 송고 시간이 정해져야만 신문 활자로 찍어내는 시간이 있고 전국에 배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오늘날 같은 어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야 뭐 데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사가 나가려면은 밤 몇 시까지는 기사를 완성시켜야 되죠. 그래서 월간 잡지나 그 다음에 일일 신문이나 주간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자들이 거의 반 죽어나갑니다.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죠. 하다못해 이제 정시 공무원들도요, 정시 퇴근이라는 게 지켜지는 부서가 몇 군데가 없고, 주로 직급이 아래 단계일 경우에 어떤 이제 정시 퇴근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퇴근이란 개념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은 더 벌고 싶으면서 정시 퇴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중복되고 짬뽕되지만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잘 안 지켜지고, 실제로는 오히려 어떤 시간의 감각에 둔감해질수록 어떤 고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한번 스캔을 해 보십시오. 고액 연봉자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의 상류층인 경우에는 어떤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어떤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거가 안 지켜지는 거를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저희 이제 친누나죠. 친누나도 이제 억대 연봉자입니다만은, 밤에 어떨 때는 이제 기본이 보통 9시, 10시 퇴근이고, 어떤 경우에는 막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 뭐 6시까지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죠. 아무리 힘들어해도 뭐 약까지 해 먹으면서까지 녹용을 해 먹으면서도 출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어떤 그 위의 단계, 즉 상류 사회에서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길 원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꼭 동반된다. 희생 없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랫단계 사람들의 짧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 없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꽁돈을 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식견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데드라인을 잘 지켜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로 들은 것은 신문 기자들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반 죽습니다. 특히 이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뭐 한 일주일 전후로는 아주 뭐 거의 야근이 그냥 기본이고 어떨 때는 철야죠, 철야. 심지어 우리 그 세무사들 같은 경우도요. 법인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들이 있을 때는요, 심지어는 이제 세무사에 이제 소속돼서, 월급을 타는 직원들까지도 거의 철야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업계의 그 어떤 흔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선은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들이 바라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거가 안 지켜진 곳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직업군에 소속돼 있냐 보면은 주로 높은 직업군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든 겁니다. 실제로 요거보다 더 강한 예도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마치 뭐냐면 학생을 똑같이 보더라도 아무래도 서울대 연고대 간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잠을 더 잘 안 자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2배, 3배로 더 공부를 합니다. 그죠? 더 노력하고, 더 자기를 고문하고, 더 자기를, 시험대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더 높은 세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보는 올림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야구나 축구, 또는, 프로농구, 뭐, 이런 유들도 보면은요,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훈련을 몇 배는 더 합니다. 그죠? 역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모든 세계는, 또는 뭐, 카레이싱을 했을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훈련의 어떤 시간들과, 일반인들 또는 그보다 못한 어떤 기록 보유자들이 하는 훈련 시간과 훈련의 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부자로 사는 사람과 부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훈련의 어떤 강도, 훈련의 질, 훈련 시간들은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노력하고, 더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벌고 누리는 어떤 권리나 돈은 충분히 나도 갖고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일을 좀 안 하고 조금만 하고 크게 잘 벌고 조금만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그런 어떤 간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경매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는 어디까지나 운전 기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고 그 다음에 핸들을 좌로 돌리면 차가 좌로 가고 우로 돌리면 우로 가고 깜빡이는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이렇게 킨다. 이 정도는 경매 지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운전이라는 것은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 좌회전을 하고 깜빡이를 잘하고 이런 모든 자동차가 가진 기능들을 원활하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상황에 맞춰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운전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차를 예를 들면은 엑셀을 한 60km만큼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에서는 60km만큼 밟아도 80km만큼의 속도가 나지만 오르막에서는 오르막 경사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60km만큼만 밟으면은 차가 털털거리게 되고 경사가 심하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60km만큼의 엑셀을 밟지 말고 80km나 90km만큼의 엑셀을 밟아야만, 즉 더 깊이 더 세게 밟아야만 엔진이 똑같이 60km만큼의 속도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안에 탄 사람의 어떤 승차감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도 이해해야 되고, 그 자동차가 다니는 그 길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이제 드라이버가 탄생하는 것이죠. 즉 운전 기술만 배워가지고 자동차가 가고 서는 것만 배워가지고는 길에 나오면 사고 나기 딱 좋고, 안에 탄 사람은 불안불안해 하기가 딱 좋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운다 그러면은 경매 기술만 배워가지고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나오면 사고 치기 좋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불안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한다는 얘기는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고,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차의 특성, 그 다음에 도로의 특성, 주행 환경의 특성, 그 다음에 운전하는 자기 자신의 특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최종적인 조합, 이게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매를 잘한다 그러면 경매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경매 환경, 투자하는 시기, 투자하는 시대, 그 다음 자신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그 자금 운용에 대한 특징, 이 모든 것을 잘 봐서 최적의 상태대로 운전하는 것을 경매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려면은 금방 말한 것처럼 다양한 덕목들이 필요한데, 그 덕목들 중에 하나가 뭐다? 데드라인을 잘 지켜라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마감 시한. 예를 들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내년에 1학년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숙제 다 했냐? 안 한 거 있어? 잘 챙겨봐봐. 일기라든지 그림 일기, 기타 등등 선생님 숙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인 유치원생에게 물었더니, 글 쓸 게 너무 많고, 글을 쓰다 보면은, 아빠, 글을 쓰다 보면 손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글을, 손이 아픈 게 나, 가난하게 사는 게 나, 부자로 손이 아파서 숙제를 안 하면 공부를 못 할 것이고, 공부를 못하고 미련해지면은 당연하게 기회가 없어져서 너는 가난하게 살 건데, 가난하게 살면 지금처럼 편하게 살기도 힘들 것인데, 그렇게 살래? 아니면 손이 아파서 손이 부러져도 숙제를 빨리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안에.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데드라인과 마감 시한을 지키는 훈련은 언제부터 했냐면은 아주 유아기 때부터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오늘 내주면 내일 점검하고, 저도 그 학부형 사인에 제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도 준비물 시키고 숙제시키고, 그 다음에 숙제를 언제까지 가서 점검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면 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하면은 횟수로는 13년간을 우리는 점검받고 점검하는, 그죠? 리포트를 제출하고 숙제도 하고, 누구랑 약속도 하고, 선생하고 약속도 있지만 친구랑도 약속이 있죠. 친구랑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랑 약속을 안 지키면 왕따 당하기 쉽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유소년기를 지냈고, 그 다음에 20살이 넘어서는 대학교를 가면은 어느 정도의 과제가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옥션 랜민처럼 폰트는 몇 폰트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떤 A4지 몇 장 내외로 써라, 등등의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 안에서 자기가 글을 어떤 창의력 있게끔 글을 작성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 마감 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감 시한에 대한 훈련은 우리는 유소년기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서도
회사에서도 언제까지 하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언제까지라는 게 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경매를 가르쳐 보면은요, 옛날에 전에 다니던 이제 전에 있었던 지사장들도 보면은, 과제를 주면은 언제까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켜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또는 눈동자에는 달러가 그려져 있죠. 전형적인 부자 마인드가 아닌 케이스죠. 자신의 능력은, 먼지털이 하나 들 힘도 없으면서 자신이 바라는 어떤 욕심은 저기 에베레스트만큼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제도 모른다는 것이죠. 분수를 모른다, 주제 모른다. 주제도 모르고 깝친다. 능력도 모르면서 그런다. 그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00m 달리기가 형편없으면 대회 자체에 참가도 못합니다만은 이게 경매라는 것은 경매의 어떤 참가 자격으로 여러분의 어떤 덕성이라든지 지식, 지혜 또는 자기관리, 그 다음에 언행일치 이런 거를 보고 참가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개나 기동이나 원하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고수보다는 99%의 하수들이 넘치는 사회가 경매 세계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경매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정도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약속이죠. 나와의 약속. 내가 오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을 해서 또는 뭐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하면 되죠. 그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걸 약속을 지키고 다짐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을 쓰면서 나는 언제 할 거야 하고 방학 때 그림 일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나 언제 공부하고 언제 어떻게 계획 세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기말고사 며칠 앞두고, 몇 월일은 뭐 공부, 몇 월일은 뭐 공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같이 이제 고시 공부하거나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도, 한 주는 뭐 보고, 낮에는 민법만 보고, 저녁에는 형법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는 연습들을 저희는 수십 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이가 지금 있는 사람들 또한 경매를 저희가 이제 가르치거나 경매를 이행하거나 경매를 배우거나 경매로 이제 정말로 솜털 같은 꿈이라도 꾸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약속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시야는 머리가 터져도 손가락에 불이 나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데드라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그렇게 관대하고 느슨하니까 지금 그 꼴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죠. 여러분들 지금 불만스럽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일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절제 내지는 근성이 모자란 겁니다. 근성. 데드라인을 안 지킨다. 초등학생도 하는 그 데드라인을 성인이 돼가지고 안 지킨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하는데 자기가 약속한 어떤 목표 달성에 너무 느슨하고 목표가 느슨하니까 비난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할 정력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 힘을 아껴서 어떤 숙제와 과제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볼 거야 그럼 몇 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 몇 개 볼 거야. 내가 몇 개 부동산에 어떻게 전화할 거야. 라고 마음이 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놓고 핑계대고 내가 오늘 담배 끊을 거야. 그러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쉽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최경주라는 어떤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0개 친다 그러면 한 900, 한 몇십 개 되면은 한 100개나 한 50개 안 쳐도 사실은 1000개 안 쳐도 한 50개, 100개 정도는 안 쳐도 많이 친 거 아닙니까? 죽어도 자기가 목표한 1000개를 채운답니다. 죽어도. 저도 이런 정도의 경지와 근성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적어도 시한을 정해놓으면 그 시한 안에는 합니다. 우리가 사법시험 때도 보잖아요.
제가 계속 저는 떨어진 실패한 사법시험 얘기를 계속 듣는 이유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단적인 예로 설명하기가 좋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꼭 보면 시험 볼 때 그 체크하고 종이 울린 다음에 체크하면서 시험관이 걷어갈 때 시험관하고 싸우는 놈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이 이렇게 걷어갈 때 징징 짜면서 막 변명 핑계 대는 놈 있고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답을 옮겨 적다 보니까 실수해서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에 가가지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렇게 혹시 살아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보면은 우리 PT 교육생도 포함입니다. 스스로 내가 오늘 3시간 할 거야. 그러면 3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부동산에 2군데 이상 전화해야지. 그럼 전화하는 겁니다. 그죠? 안 하면은 손이 덜덜 떨려서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죄의식에 아주 그냥 그 반쯤 죽을 정도까지 죽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했지? 자기와 한 그 사소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남하고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즉 보면은 핑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핑계 대고 살 것 같습니까? 부자는 당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핑계나 대고 간사 떨고 매일 하루하루 자기의 무능을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겪는 게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세운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걸로 치를 떠는 게 부자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죠? 안 되는 이유 찾고 그 머리를 갖다가 왜 그딴 식으로 쓰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목표가 딱 서면 그 목표를 추호의 어김도 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소하게 내가 2시간 벌 거야, 3시간 벌 거야, 나는 이렇게 금년 안에 이렇게 될 거야 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부모 형제들하고 한 약속을 지킬 턱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친구하고 약속 지킬 리가 없고 뭐든 일을 시작하면은 마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감도 하질 못하니 인생이 굉장히 빈털터리 허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데드라인을 지켜라.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금년 안에 몇 개를 어떻게 구입할 거야. 이거는 큰 틀에서의 약속이죠. 그죠? 그러면 큰 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드세요. 누구랑 말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세부 지침은 한 개도 없고 나는 언제 어떻게 목표를 할 거야. 그러면 세부 지침은 뭐냐? 그럼 저는 1단계는 이렇게 하고요. 2단계는 이렇게 하고요. 3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 막판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계획에 허점은 없어? 제가 우려하는 허점은 요만인데 이런 허점에 대비해서 그 어떤 대비책은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당장에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럼 1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써 시작했고 그러면 이 1단계와 2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필요한 10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 안배를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하루하루 일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등.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습득하고 해봤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해줬고 방학 때 숙제도 그런 식으로 내줬고 그냥 유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대부분 강력범죄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불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유소년기 또는 집안 내에서의 성장기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매라는 것도요. 경매 투자로 고수되는 길에서 필요한 건요. 국영수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건 국어고요. 그 다음에는 수학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어 시간이 왜 필요하지? 뭐 무슨 비유법이 어떻고 어디에 줄을 꺼가지고 그 줄의 의미는 무엇이고 요런 거 저는 별로 그 당시에는 싫어했었습니다. 국어 공부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국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어도.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치하할 때 이 표준적인 언어 우리말을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말을 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 글을 써도요. 각자 얼굴 다르듯이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고요. 황당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무책임하게 평범한 얼굴로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게 이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제 말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실감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 대화를 해도 그렇고 스스로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나는 뭐 할 거야 할 때 할 거야는요. 지킨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이게 국어 표현이죠.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할 거야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또는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미래형으로서 나는 그것을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한다라고 내가 의지가 실어진 표현을 입 밖으로는 잘 내뱉으면서 실제로 하질 않으니 그거가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할 때는 제정신만 차리면 부자 되는데 라는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부자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귀결에 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유 편협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느슨하기 때문에 제 말이 편협되게 보일 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로 부자가 되려고 욕심 한번 딱 내는 순간 마음이 딱 쓰면 제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는 것은 게임장에 가는 게 아니죠. 오락실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그 부자 되는 길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직장 생활 또는 사업 이런 류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탈출해서 어떤 하나의 부자의 세계로 가는 굉장히 좁은 문에 들어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얼마나 느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경매 공부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뭐 주식하는 사람 지금도 많지만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도 주식에 미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경매에서 부자 된 사람이 드글거려도 경매에 있어서는 느슨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매가 돈이 되는지도 알고 경매 세계에 들어와서 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무능한 인간 형태로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놈의 사람들이 의지도 없고 목표도 없이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키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 지키는 즉 자신의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지키는 게 없는 사람이 그죠? 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거의 지켜내야 여러분이 희망하는 어떤 목표에 달하게 된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부자가 되려면 데드라인을 잘 지켜라. 마감 시한을 잘 지켜라. 그 시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우는 모든 분야에도 다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는 마감 시한이 수두룩하고요. 하루에도 몇 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한 약속에도 마감 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한 약속도 마감 시한이 있을 거고요. 스스로 한 공부에도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노장들이 이러죠. 내년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해놓고 내년 뚝 떨어지면 또 내년 하고 있고 그 다음 뚝 떨어지면 내년 하고 있고 도대체 저 사람 말은 어디서부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 쏙 빠져버리고 이건 도무지 성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이런 사람들끼리는 안 만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어떤 글 중에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중지봉 이래서
마가 삼마입니다. 그래서 봉은 쑥봉이랍니다. 그래서 쑥은 굽은죠. 굽게 태어났는데 마 밭에 딱 키우면은 마를 닮아서 직선으로 큰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꼭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교우 관계를 맺었고 자기보다 나은 그룹에 속하려고 애를 들었습니다. 애를 썼죠. 적어도 지금처럼 느슨하고 티미하고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남에게 덕을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이게 숨쉬고 살기도 벅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덕이라는 걸 베풀지 못하죠. 그래서 그 덕을 못 베풀다 보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귀려고? 그게 아니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면모를 보고 베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스스로 주변을 점검해서 스스로 한 약속과 스스로 세운 목표, 또 스스로 하는 자잘자잘한 업무에 있어서 마감 시한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도 마스터를 못하는 주제에 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될 리는 없죠. 1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16년 계획? 그러면 2016년 계획 중에 시나리오 중에 몇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요? 그죠? 지금 애초에 2016년에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겠다라고 계획 세운 것 중에 세부적인 계획은 얼마나 잘 세워져 있으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쓰고 계시나요? 그런 식으로 점검해 보세요. 일단 무능한 사람들이 남을 베푼 적은 없습니다. 그죠? 남을 험담할 수는 있어도 남을 위해서 베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어쨌든 데드라인, 마감 시한을 잘 지키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도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도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감 시한을 딱 정해놓고 공부하십시오.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금년 안에 뭐 한다 그러면 금년 안에 하는 것이지 뭔 놈의 남자든 여자든 약속이 그딴 식으로 흐지부지 한다는 말인가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